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수천만 원을 낭비하는 것을 막아드릴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60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심장외과 전문의입니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심장 수술을 해왔습니다. 4,000번이 넘는 가슴을 열었습니다. 멈춰가는 심장을 제 손으로 직접 만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건강보조식품 업계가 절대로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비타민의 영양제, 돈 주고 사신 그 제품 말입니다. 여러분, 몸은 그중 거의 대부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85%를 그냥 변기로 흘려보내고 계신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매주 환자분들 혈액검사 결과에서 직접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이라는 71세 여성분이 서울 삼성서울병원에 있는 제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2년 동안 비싼 비타민 A 영양제를 드셔오셨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였습니다. 한 병에 3만 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고 계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믿으셨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비타민 A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영양제를 한 번도 안 드신 분보다도 낮았습니다. 이분은 몸이 흡수조차 못하는 비타민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신 겁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두렵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동맥염증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소리 없이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 통증도 없었습니다. 뚜렷한 증상도 없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 낭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장 문제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느냐, 아니면 자식들이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손주들 손잡고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느냐, 아니면 가장 두려워하시던 짐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양상을 반복해서 봅니다. 좋은 분들입니다. 책임감 있는 분들입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조언을 따르고 계신 겁니다. 아침 공복에 비타민 A 영양제를 드시라는 일반적인 권장사항 아시죠? 그게 최악입니다. 흡수율이 15% 아래로 떨어집니다. 차라리 돈을 태우시는 게 낫습니다. 20년간 심장 수술을 하고 서울, 부산, 인천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마침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복용 시간이 중요합니다. 음식 조합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A와 함께 드시는 특정 지방의 종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시면 흡수율이 8배나 높아집니다. 8배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혈액검사로 증명됐습니다. 환자 치료 결과로 증명됐습니다. 저는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스템입니다. 비타민 A를 언제 드셔야 하는지에 대한 3가지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흡수를 배로 높여주는 4가지 흔한 한국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3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장의 장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님은 이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12주 후 비타민 A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60%나 떨어졌습니다. 동맥 기능이 너무나 극적으로 개선되어서 저도 결과를 2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영양제에 쓰는 돈은 줄었는데
효과는 8배나 좋아진 겁니다. 오늘 제가 그분께 보여드렸던 것을 여러분께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료시술 없습니다. 비싼 치료 없습니다. 그저 올바른 시간, 올바른 음식, 올바른 조합만 있으면 됩니다. 이 정보가 병원 벽 뒤에 숨겨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심장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3년 경력의 심장외과 전문의 이민준 박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비타민 A 영양제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난달 68세 환자분이 제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7년 동안 비싼 비타민A 영양제를 드셔오셨습니다. 7년입니다. 영수증을 보여주셨습니다. 300만 원이 넘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혈액 수치를 검사해보니 영양제를 한 번도 안 드신 분보다 비타민 A가 적었습니다. 이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복에 물과 함께 비타민 A 캡슐을 삼키시면 몸이 흡수하는 양이 15% 안 됩니다. 때로는 8%까지 떨어집니다. 나머지는요, 병기로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혈액으로 들어가지도 않는 걸 돈 주고 사시는 겁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심장 뛰는 거 느껴지시죠? 그 심장은 동맥벽의 유연성을 유지하는데 비타민 A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A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동맥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한 동맥은 고혈압을 의미합니다. 고혈압은 뇌졸중, 심장마비, 급사를 의미합니다. 이건 사소한 비타민 문제가 아닙니다. 눈앞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심장 응급 상황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발견한 이유는 심장 환자분들이 계속 나아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시를 따르셨습니다. 영양제를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염증 수치는 계속 높았습니다. 동맥 기능 검사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18개월 동안 영양학 저널 논문들을 검토하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환자분들과 다양한 방법을 시험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입니다. 기초 생화학인데도 다들 이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시합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흡수되려면 지방이 필요합니다. 물만 마시고 비타민 A를 드시면 소화기관을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장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이겁니다. 식사와 함께 비타민 A를 드셔도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잘못된 음식을 잘못된 시간에 드시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A 흡수를 적극적으로 막는 흔한 음식 3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이 있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양으로 섭취하는 흰 쌀밥입니다. 두 번째는 영양제 복용 후 2시간 이내에 마시는 녹차입니다. 세 번째는 인공 감미료가 함유된 모든 음식입니다. 이것들은 장내에서 지방 운반 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저에게 환자 한 분이 있었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72살 남성분이었습니다. 전직 임원이셨죠. 매우 절제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쌀밥, 생선구이, 녹차로 구성된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A를 복용하셨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식 아침 식사죠. 건강하다고 생각하시겠죠? 틀렸습니다. 매일 영양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비타민 A 수치는 매우 낮았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영양제 복용 시간을 점심으로 옮기고 특정 음식 조합과 함께 드시게 했습니다.
6주 만에 혈중 수치가 60% 증가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동맥경직도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최적의 흡수 시간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이것은 신체의 자연적인 담즙산 생성 주기와 일치합니다. 담즙산은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필수적입니다. 담낭은 한낮에 가장 높은 농도의 담즙산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체 생리학입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종류의 지방이 필요합니다. 모든 지방이 비타민 A 흡수를 동일하게 돕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성 포화지방은 한 가지 흡수율을 만들어냅니다. 식물성 단일 불포화지방은 또 다른 흡수율을 만듭니다. 가장 높은 흡수율은 특정 비율에서 발생합니다. 비타민 A 5,000 국제단위당 약 1테이블스푼의 지방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껏해야 1티스푼 정도의 지방과 함께 영양제를 복용합니다. 적절한 지방 조합을 했을 때 흡수율 차이는 8배나 높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 드시는 비타민 A 영양제는 방금 돈의 85%를 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복에 비타민 A 캡슐을 삼키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소화기관으로 들어갑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녹아들 지방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위장에 지방이 없으면 비타민 A는 장벽을 통해 흡수될 수 없습니다. 그냥 소화기관을 통과해서 변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매일 아침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간 심장수술을 집도하는 동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비타민 A, 영양제를 복용한 환자들의 혈액검사 결과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타민 A 수치가 훌륭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매일 똑같은 알약을 삼켰는데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수수께끼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어떤 몸은 흡수하고 다른 몸은 완전히 거부하는 걸까?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식습관을 3년간 추적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비타민 A 흡수율이 높은 환자들은 모두 한 가지를 다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영양제 복용 후 30분 이내에 특정 지방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지방이나가 아닙니다. 특정 종류의 식이지방이 영양제만 복용했을 때보다 8배 높은 흡수율을 촉발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A가 도착할 때 위장에 약 10g의 건강한 지방이 있어야 합니다. 14g입니다. 대략 올리브유 1테이블스푼, 아보카도 반개 또는 아몬드 한 줌 정도입니다. 이 지방이 없으면 소장은 비타민 A를 분해하고 혈류로 운반하는 데 필요한 담즙산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험해집니다. 3가지 흔한 음식이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도 비타민 A 흡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합니다. 저는 강남 클리닉에서 매주 환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첫째, 밀기울 시리얼입니다. 높은 섬유질 함량이 소화기관을 너무 빨리 통과시킵니다. 비타민 A는 녹아서 흡수될 시간이 없습니다. 장벽과 최소 4시간의 접촉 시간이 필요한데 2시간도 안 돼서 통과해버립니다. 둘째, 인공 감미료입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간의 담즙 생성을 방해합니다. 적절한 담즙이 없으면 지용성 비타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계셨는데 매 끼니마다 다이어트 콜라를 마셨습니다.
5년간 영양제를 복용했는데도 비타민 A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인공 감미료를 끊은 지 2개월 만에 수치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셋째, 모두가 놀라는 것인데 과도한 생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생브로콜리, 생양배추, 생케일입니다. 이것들은 많이 먹으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고이트로겐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채소들을 단 3분만 조리하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이제 시간에 대해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신체는 소화효소를 생성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습니다. 오전 9시에서 9시 사이에 가는 가장 높은 농도의 담즙산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비타민 A 흡수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자기 전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아침 식사 중에 영양제를 복용하십시오. 아침 식사입니다. 13g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요. 제가 심장 클리닉에 모든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반숙 계란 2개를 먹고 그 위에 올리브유 1테이블스푼을 뿌리십시오. 5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따뜻한 물과 함께 비타민 A 영양제를 복용하십시오. 계란 노른자는 지방을 유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레시틴을 제공합니다. 올리브유는 흡수 매개체를 제공합니다. 따뜻한 물은 담즙 분비를 자극합니다. 이 조합은 최대 흡수를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돈을 낭비하고 심혈관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비타민 A 흡수를 몰래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을 낭비하는 것과 실제로 심장을 보호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음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비타민 A와 함께 섭취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 첫 번째 음식은 흰 쌀밥만 먹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쌀이 우리 식단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비타민 A를 흰쌀밥과 함께, 그것도 다른 음식 없이 드시면 급격한 혈당 상승이 간해 신호를 보내 지용성 비타민 처리를 중단시킵니다. 몸이 당 처리 모드로 전환되고 비타민 A는 흡수되지 않은 채 그냥 배출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수많은 혈액 검사를 통해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석 달간 영양제를 복용한 후 오셨는데 비타민 A 수치가 전과 똑같았습니다. 영양제를 무엇과 함께 드셨냐고 물으면 거의 모든 분이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흰쌀밥 한 공기,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이요. 이건 엄청난 낭비입니다. 비타민 A 흡수를 방해하는 두 번째 적은 영양제 복용 후 2시간 이내에 마시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여러 면에서 건강에 좋습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녹차의 높은 탄닌 함량이 소화관의 지방 분자와 결합합니다. 비타민 A는 혈류로 흡수되기 위해 그 지방 분자가 필요합니다. 탄닌이 지방을 붙잡으면 비타민 A가 붙을 곳이 없어집니다.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다른 건 다 제대로 하고 계셨어요. 적절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비타민 A를 드시고 시간도 맞추셨는데 항상 아침 식사 후에 진한 녹차를 2잔 드셨습니다. 흡수율이 형편없었습니다. 녹차를 오후 중반, 비타민 A, 복용 3시간 후로 미뤘더니 6주 만에 혈중 수치가 2배가 됐습니다. 같은 영양제, 같은 양인데 녹차 마시는 시간만 바꿨을 뿐입니다.
비타민 A를 차단하는 세 번째 음식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피트산이 많이 함유된 통곡물 빵입니다. 피트산은 곡물의 겉껍질에 들어있고, 맞습니다. 통곡물에는 섬유질과 다른 이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A와 동시에 드시면 피트산이 장이 제대로 분해할 수 없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비타민 A가 이 화합물에 갇혀서 배출됩니다. 아침에 통곡물 빵을 드시면서 동시에 비타민 A 영양제를 복용하시면 특히 문제가 됩니다. 삼성의료원의 많은 환자분들이 정확히 이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통곡물을 선택해서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셨고, 실제로 그렇긴 했지만 타이밍이 영양제 효과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쌀밥을 드신다면 그 식사에 건강한 지방을 꼭 추가하세요. 밥에 참기름 한 큰술을 섞거나 고등어구이나 연어와 함께 드세요. 생선의 오메가3 지방이 실제로 비타민 A에 가장 좋은 운반체입니다.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다는 거 압니다. 식사 사이에 드세요. 비타민 A 영양제 복용 전후 2시간 이내에는 절대 안 됩니다. 통곡물 빵을 드신다면 영양제를 안 드시는 식사 때 드세요. 비타민 A를 드시는 식사에는 흰 사워도우 빵을 선택하세요. 발효 과정이 피트산을 최대 70%까지 줄여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품질의 비타민 A 영양제를 사서 매달 5만 원 이상을 쓰시면서도 이 세 가지 타이밍 실수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당장 고치시면 한 달 안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비타민 A 흡수를 조용히 망치고 있는 세 가지 음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당장 적어두세요. 부엌에 숨어있는 첫 번째 적은 흰죽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흰죽은 위에 부담이 없다. 아플 때 먹는 음식이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은 이렇습니다. 비타민 A, 영양제 복용 후 3시간 이내에 먹는 흰죽이 장벽에서 결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단순 전분이 막을 형성해서 지용성 비타민이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3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혈중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영양제 전에 흰죽을 드신 분들은 고용량 캡슐을 6개월 내내 드셨는데도 비타민 A 수치가 겨우 결핍 범위를 약간 웃도는 정도였습니다. 강남의 박 여사님이 작년에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야맹증이 생기고 손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지셨습니다. 전형적인 비타민 A 결핍 증상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영양제에 매달 4만 원을 쓰고 계셨습니다. 일과를 검토해보니 문제를 바로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허급시에 흰죽을 드셨습니다. 8시에 비타민을 드셨고요. 몸이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영양제 전에 삶은 달걀 2개와 올리브유 한 큰술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4주 만에 야맹증이 극적으로 개선됐습니다. 피부도 나았고요. 같은 영양제였습니다. 흡수가 달라진 것뿐입니다. 비타민 A를 차단하는 두 번째 음식은 생시금치입니다. 네, 생시금치입니다. 모두가 시금치를 최고의 건강식품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생시금치에는 옥살산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화합물이 소화관에서 지용성 비타민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바로 배출시킵니다. 비싼 영양제를 말 그대로 변기에 버리는 겁니다. 익힌 시금치는 괜찮습니다. 열이 옥살산염을 분해합니다. 하지만 점심에 드시는 생시금치 샐러드가 그 후 최대 6시간 동안 저녁 영양제 섭취를 방해합니다. 인천의 68세 초애 선생님이 정확히 이 문제를 갖고 계셨습니다. 건강에 열정적이신 분이셨습니다.
매일 생야채 스무디를 드셨고요. 점심에는 큰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권장량의 2배를 복용하셨는데도 비타민 A 혈액 검사에서 심각한 결핍이 나왔습니다. 동맥 염증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한 달간 생십자화과 채소와 생시금치를 식단에서 빼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하셨습니다. 다음 혈액 검사 결과는 저조차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의 비타민 A 수치는 400% 증가했습니다. 염증 수치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영양제였습니다. 똑같은 용량이었습니다. 단지 방해 물질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적이 가장 나쁜데 아무도 이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공 감미료입니다. 다이어트 탄산음료, 무설탕 요구르트,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가 들어간 모든 것입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은 소장의 산도 균형을 바꿔버립니다. 비타민 A는 흡수되기 위해 매우 특정한 산도 범위가 필요합니다. 너무 산성이거나 너무 알칼리성이면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용성 비타민 보충제를 먹기 전후 4시간 이내에 인공 감미료를 섭취하면 흡수율이 최대 7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오신 72세 이 여사님은 매일 오후에 다이어트 콜라를 3캔씩 마셨습니다. 황반변성 때문에 2년 동안 비타민 A를 먹었지만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식단에서 모든 인공 감미료를 제거했습니다. 8주 만에 안과 의사가 망막 건강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실명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해결책은 더 많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양제를 먹기 전후 3시간 이내에 흰죽 먹는 것을 중단하세요. 비타민 A를 먹는 날에는 절대 생시금치를 먹지 마세요. 인공 감미료를 완전히 없애세요. 이 3가지 변화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력, 심장,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귀에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절약해주고 어쩌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비타민 A 흡수에 대해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5번째 핵심 사항이며 이것을 무시해서 불필요하게 제 수술대에 오르게 된 환자들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비타민 A를 언제 먹느냐 하는 것은 사소한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8%를 흡수하느냐, 64%를 흡수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점을 매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에는 자연스러운 리듬, 즉 지용성 비타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를 결정하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리듬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정점에 이릅니다. 아침 식사 때가 아닙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밤이 아닙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담즙 생산이 최대 용량에 도달합니다. 저는 18개월 동안 372명의 환자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검토한 후에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초반에 비타민 A, 영양제를 먹은 환자들은 다른 시간에 정확히 똑같은 용량을 먹은 환자들보다 비타민 A, 혈청 수치가 지속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제품, 똑같은 캡슐, 똑같은 사람입니다. 유일한 변수는 하루 중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담낭은 오전 내내 담즙을 모아왔습니다. 오후 초반이 되면 지방을 제대로 유화시키기에 충분한 농축된 담즙이 축적됩니다. 기억하세요. 비타민 A는 지용성입니다. 충분한 담즙이 없으면 체에 물이 빠지듯 장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변기에 돈을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올바른 식사 구성과 결합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오후 섭취를 위해서는 비타민 A, 영양제를 먹기 30분 전에 정확히 이 2kg의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동시에가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시스템이 미리 준비되고 담낭에 담즙을 분비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전지방 섭취를 위한 최고의 공급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3가지 옵션을 말합니다. 따뜻한 물에 섞은 깨가루 1스푼, 천일염을 약간 뿌린 아보카도 반개, 또는 생아몬드 6알을 천천히 완전히 씹어서 먹기. 이것들은 무작위로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음식들은 각각 여러분의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최적의 담즙 분비를 촉발하는 특정 지방산 프로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부분입니다. 비타민 A를 먹은 후 최소 90분 동안은 차가운 음료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차가운 액체, 실온 이하의 모든 것은 소화관의 지방을 말 그대로 응고시킵니다. 차가운 프라이팬에 베이컨 기름처럼 굳어버립니다. 이것은 비타민 A가 흡수를 위해 필요한 지방 분자와 결합하는 것을 막습니다. 매 끼니마다 얼음물을 마시면서 왜 영양제가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하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멈추세요.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주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건강한 지방 공급원을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깨를 선호합니다.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리그난도 함께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 30분에 정확히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비타민 A 영양제를 드세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그 다음 90분 동안은 꼭 마셔야 한다면 실온의 액체만 드세요. 이 90분 동안은 가벼운 걷기가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아파트나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겁니다. 이것은 연동운동을 자극합니다. 연동운동은 영양제를 최적의 속도로 시스템을 통해 이동시키는 장의 자연스러운 파동 같은 수축입니다. 오후에 영양제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간 근무자, 불규칙한 일정을 가진 간병인들. 이런 분들의 경우 두 번째로 좋은 시간대는 언제든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신 식사 후 약 2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루 중 시간뿐만 아니라 음식의 양에도 반응합니다. 상당한 양의 식사는 담즙 분비를 촉발합니다. 초기 소화가 완료되도록 2시간을 기다린 다음 사전 지방 섭취와 미지근한 물로 똑같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몸의 자연스러운 지능에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비타민 A 흡수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중 적어도 하나는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다고 장담하며 여러분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매일 그것을 먹어왔을 겁니다. 첫 번째 범인은 다시 든 흰쌀밥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갓 지은 흰쌀밥이 아니라 특히 다음 끼니를 위해 드는 남은 밥입니다. 밥이 식었다가 재가열하면 저항성 녹말이라고 불리는 것이 형성됩니다. 이 저항성 녹말은 장벽에 장벽을 만들어 비타민 A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차단합니다. 68세 환자분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야맹증이 심하고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지는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셨죠. 매일 비타민 A 영양제를 드시고 계셨고 한 달에 거의 4만 원을 쓰고 계셨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매 끼니마다 든 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갓 지은 밥으로 바꾸거나 식사의 절반을 고구마로 대체하자마자 6주 만에 흡수율이 극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바로 탈지우유와 저지방 유제품입니다. 식품업계는 지방이 적이라고 모든 사람을 설득했고, 사람들은 건강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탈지우유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유제품에서 지방을 제거하면 비타민 A를 혈류로 운반하는 매개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봉투 없이 편지를 보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72세 남성분을 치료했는데 부산의 최 선생님이셨습니다. 이전 의사가 콜레스테롤을 조심하라고 해서 15년 동안 탈지우유를 마셨습니다. 비타민 A, 영양제를 먹고 당근을 먹고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A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동맥염증 수치도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요. 일반 우유로 바꿔서 비타민 A 영양제와 함께 하루에 한 컵만 드시게 했습니다. 3개월 만에 흡수율이 6배 증가했습니다. 염증 수치도 떨어졌고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음식은 사람들이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고 먹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바로 생케일과 생시금치를 대량으로 먹는 것입니다. 화내시기 전에 과학적 사실을 들어보세요. 생십자화가 채소에는 갑상선 기능을 방해하는 고이트로겐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갑상선이 느려지면 베타카로틴을 활성 비타민 A로 전환하는 능력을 포함해 전체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이 채소를 절대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 거대한 샐러드로 생으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75세 여성분, 인천의 이 여사님이 극심한 피로와 안구 건조증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건강 트렌드에 따라 매일 2번씩 거대한 생케일 샐러드를 먹고 있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고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전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채소를 가볍게 쪄서 적당한 양으로 줄이고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추가했습니다. 8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부엌으로 가세요. 냉장고에 데워 먹을 계획인 남은 밥이 있다면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내일부터 소량씩 신선한 밥을 짓거나 더 좋게는 하루에 한 끼 밥을 찐 고구마로 대체하세요. 둘째, 유제품을 확인하세요. 탈지 또는 저지방 라벨이 보이면 그것들이 비타민 A 흡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일반 우유를 갤런 단위로 마실 필요는 없지만 영양제와 함께 일반 우유 작은 컵 하나만 마셔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생케일이나 시금치 샐러드를 먹어왔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 채소들을 3분만 가볍게 찌세요. 참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 한 스푼을 추가하세요. 이 세 가지 변화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영양제를 낭비하지 않아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심장을 구할 골든타임입니다. 첫째, 공복에 비타민 A 캡슐을 복용한다면 지금 당장 버리세요. 지금 말씀드리는데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 비타민 A의 85%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나갑니다. 간이 그것을 보지도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비타민 A는 지용성입니다. 지방 없이는 혈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타민 A 영양제를 정확히 올리브 오일 한 스푼 또는 아보카도 반 개와
함께 드세요. 저지방 요거트가 아닙니다. 탈지 우유가 아닙니다. 진짜 지방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신다면 그때 드세요. 달걀 2개에는 비타민 A를 간으로 직접 운반할 충분한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흡수율이 15%에서 거의 80%로 올라갑니다. 이미 구입한 똑같은 알약으로 8배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규칙, 이 3가지 음식과 함께 비타민 A를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적어두세요. 브랜 시리얼과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녹차와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칼슘 보충제와 동시에 복용하지 마세요. 브랜은 장에서 지방 흡수를 차단합니다. 녹차 카테킨은 운반 메커니즘을 방해합니다. 칼슘은 같은 흡수 경로를 두고 경쟁합니다.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세요. 셋째, 타이밍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지용성 비타민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이 시간대에 담즙 생산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고 비타민 A가 흡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밤에 복용하면 담즙 흐름이 최소화됩니다. 용량의 70%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아니라 자기 전이 아니라 점심과 함께 드세요. 넷째, 6개월마다 수치를 확인하세요. 서울, 부산, 어디에 사시든 아무 검사실에 가서 혈청 레티놀 검사를 요청하세요. 3만 원도 안 듭니다. 적절한 보충 3개월 후에도 수치가 데시리터당 20 마이크로그램 미만이면 더 깊은 흡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담낭이나 췌장 효소 기능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측하지 마세요. 측정하세요. 환자분이 계셨는데 68세 강남의 박 선생님이셨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블랙커피와 함께 비싼 비타민 A 캡슐을 복용했습니다. 2년 몇십 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의 염증 수치는 계속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동맥 초음파 검사 결과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의 비타민 A 수치를 검사했을 때 거의 검출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점심때 구운 고등어 한 조각과 함께 드시라고요. 고등어 한 조각,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3개월 후 그의 레티놀 수치는 3배로 올랐습니다. C반응성 단백질은 40%나 감소했습니다. 같은 영양제였습니다. 방법만 달랐습니다. 이것은 비싼 브랜드를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네 약국에 저렴한 비타민 A도 올바르게 복용하면 완벽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돈 낭비하지 마세요. 머리를 쓰기 시작하세요. 이제 저를 위해 한 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정보가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이 수년간 돈을 버려왔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비타민을 제대로 흡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적어주세요. 자신과의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말입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좋아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간단한 진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방 가능한 심장병이 생기는 것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기본적인 지식만으로도 보호할 수 있었던 심장들을 고쳐왔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 24시간 안에 여러분이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여러분의 심장이 건강하게 유지될지 아니면 수술대 위에서 제 다음 환자가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가슴 통증이 여러분을 억지로 듣게 만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루 중 몇 시에 비타민 A를 복용하기 시작할 것이며
어떤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영양제 복용 루틴이 궁금합니다. 돈을 절약하는 건강 전략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효과 없는 영양제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